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네네.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네, 저희 오마이TV 지금 생중계 중인데요. 네, 자,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설 연휴 바쁘셨죠? 네. 저희도 지역구 계속 다니느라 바빴죠. 아유, 네, 좀 목소리도 좀 약간 좀 쉬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직접 파악한, 직접 알아본 설 민심 어땠습니까? 네. 아, 일단은 네, 다들 시장을 찾으시는 시민들이나, 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라는 아, 얘기를 그렇죠. 한결같이 하셨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생활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맞아요. 예, 뭐 재수구입이라던가 아니면 가족들이 모였을 때, 뭐 이렇게 좀, 음, 즐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러 나온 이런 물건들이 너무 네, 비싸니까 이 돈을 10만 원 들고 나와도 살 게 없다. 뭘 저, 사야 될지. 그러니까 손이 네, 계속 이렇게 망설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은 되게 많은데 이 음, 물건을 사고 파는 이 과정이 네, 뭔가 즐겁고 이런 게 아니라 아하. 이, 이 선택해야 되고 더 싼 거 맞아요, 골라야 되고 맞아요. 아니 이러니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어, 즐거운 마음이라기보다는 화가 음, 많이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사과를 좋아하는데 사과를 몇 조각 못 먹었어요. 사과가 진짜 재수상에 올라가는 사과가 예. 1,500원 하더라고요. 와, 예, 1,500원 하고,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물가예요. 아니, 시금치 한 단에 5,000원, 7,000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예, 예, 너무 하여튼 비싸요. 제가 시장을 한 3주째 계속 시장을 음, 다니고 있는데, 네. 설이 가까워질수록 물가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한결같으시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음, 그래서 이제 저를 붙잡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민주당 이번엔 진짜 좀 잘해라. 네, 잘해서 부산에서 민주당이 좀 뭔가를 이번에 보여달라. 아, 아, 진짜 윤석열 정권 해도 너무하다. 음, 이런 얘기를 저를 붙잡고 귓가에 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다는 게 이번 부산 민심의 변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녹화 대담까지 하면서 그것 뭐 때문에 정말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보시면서 예. 야, 어떻게 이제 음. 너네들 뇌물 받아도 그냥 정에 이끌려서 뇌물 받았다 하면 너네들 이제 처벌 안 받는다?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주 정확하게 그 지점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음. 대통령이 네. 자기 부인의 문제를 저렇게 국민 아. 정서에 어긋나게 얘기할 수 있냐. 라는 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였으면 저렇게 나왔겠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KBS에서 네. 그대로 마치 대통령의 변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도 음. 분노하는 그 시민들이 많으셨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야? 이런 얘기였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아니, 지난 총선도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좋았었지만 부산은 뭐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이 거의 휩쓴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때랑 그렇죠. 비교하면 어때요? 네네네. 4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하고 분위기 자체가 아, 그때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다르다. 그때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렇게 설에 다녀보면 부산에서 특히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음. 지금 이제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서 네.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 인사들이 내려온다. 그 네, 그런 다음에 지역이 있죠, 부산에. 비윤 인사들을 뭐 아,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으로 보낸다. 예, 예.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뭐 장기판에 말 음, 놓듯이 네. 이렇게 공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야, 부산 시민을 너무 진짜 졸로 보는 거 아니냐. 아, 아니, 여기가 그렇게.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출마하면 되는 곳이냐. 음, 이런 얘기들, 이런 아하. 분노들도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예, 경우에는 예. 현역 의원이 이제 느닷없이 지역구를 쫓겨나서 음. 다른 지역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으로 가시거든요. 네, 네. 그런 소문이 바닥에 퍼지면서 음. 이제 다음 낙하산은 또 누가 온단 말이냐. 아, 이런 얘기를 대놓고 그렇네요. 하시면서 진짜 지역 주민들 부산을 음, 무시하는 거다.
국민의힘이 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들으면서 네. 어쨌든 좀 부산의 이 정체된 부산을 바꿀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물들 일꾼들을 좀 뽑아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산이 평균 득표율이 43%였어요. 그런데 지역구는 3개밖에 당선이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구마다 조금씩의 사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점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부산에서도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부산에서 지역구별로 좀 지역에 차근한 경쟁이 있는 후보가 나간다면 저는 현재 세석보다는 네. 더 많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4년 전과는 다르고 이번에는 네.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 자,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조국 전 장관 부산 기자회견 현장을 또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서 맨 앞에서 싸우겠다. 네, 인기에 네.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신당 창당 뜻을 밝혔습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뭐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또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여론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분산돼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 네.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최고위님은 네네. 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건, 얼마 전부터 의사를 밝히신 것 같고, 네. 아마 오늘 공식적으로 그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네.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오늘 또 특별히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신당에 함께할 인사들이나 또 신당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당을 만들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네. 민주당이 또 어떻게 이것을 또 대응해야 될지가 나오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이 조국 장관이 얘기하시는 이 네. 무도한 검찰 독재 아하.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예. 무기를 아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사실 이 검찰의 거의 이 먹잇감처럼 예. 이 온 가족이 이 네. 해체당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을 온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국민들의 또 이 분노나 반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과 또 음.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 당을 만들어서 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또 다른 어떤 노력들과 네.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하. 이제 조국 장관이 그런 결심을 하셨다면 함께 하실 분들이 그런 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지금 뭐 민주당이 특히나 이제 연동형 비례제로 가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비례 정당에 대한 논의들을 네. 시민사회단체나 다른 정당하고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숙고하고 네. 또 지켜봐야 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네. 좀 더 지켜봐야 네. 된다. 근데 뭐 지금 뭐 예. 이미 조국 신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데 네. 뭐 민주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건가의 문제는 또 네. 다른 영역에서 저는 고민하고 또 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네. 뭐 조국 전 장관도 오늘 이제 관련해서 뭐 민주당과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되고 민주당이 가장 큰 집으로 존재하고 있다. 모두 네, 힘을 네, 네. 모아서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고 지금 뭐 자신이 이제 동지들이 함께 만들 정당이 어떤 길을 갈지 보여준 게 먼저다. 이렇게 또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맞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큰 네. 대의는 윤석열 이 검찰 정권 종식, 이 심판 이걸 계속 네.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민주당과 또 뜻을 같이 하는 그렇죠. 부분이라서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 네. 또 뭐 이번 총선에 함께 싸워야 될 목표점이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뭐 연대할 수 있거나 네. 또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앞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 윤석열 정권 심판의 큰 전선 안에서 네.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네. 여쭤보도록 하고 그리고 네.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운동권 청산입니다.
그게 네네.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부산의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운동권 청산 여기에 좀 동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시민들은 그 운동권 청산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아, 예. 아니, 아니, 지금 네.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정치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네. 운동권 청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총선은 시대 정신을 반영한 정당이나 세력이 이기는 것이거든요. 네. 운동권 청산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저는 자연스럽게 국민의 힘으로, 유권자의 힘으로 네. 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저는 특히나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왜 운동권 청산에 이렇게 목을 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천착해야 될 문제는 그리고 본인이 보여줘야 할 정치개혁의 모습은 네. 운동권 청산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운동권 청산이 안 돼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이 모양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자꾸만 이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 정권을 가리기 위해서 네. 운동권 청산이라는 걸로 자꾸만 포장지를 씌우려고 해봐야 국민들은 알고 있다.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계속하고 있는지 네.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으로 정치개혁의 과제들이 이 여의도가 가지고 있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어떤 기득권에 대한 시민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고 이것을 바꿔내야 된다는 것에 시대 정신은 민주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우리 당이 앞으로 공천하는 과정이나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 우리의 힘으로 또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니 요즘에 이제 부산 엑스포 사실은 작년에 네.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29표만 받고 너무나 참 허탈한 네. 결과를 얻었잖아요. 네. 근데 뭐 정부에서는 부산에 대한 지원과 뭐 개발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부산 민심이 다 수습이 됐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어떻습니까? 직접 겪어보시니까 부산 네, 엑스포 뭐 여론. 지금 이 부산 엑스포의 참패가 네. 그냥 이 데일밴드를 붙인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의 상처가 아주 깊이 있거든요. 그 상처는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이제 부산이 계속해서 수도권에 맞서서 네. 인구 소멸이 되고 있는 도시고 고령화가 되고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부산의 어떤 이 도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네. 부산 엑스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부풀어 있었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으나 계속 정부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거의 뭐 따라 붙었다. 다 이겼다. 결선까지 간다. 이런 이 기대 심리들을 계속 줬기 때문에 네. 시민들의 그 기대 심리가 올라가 있었고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마지막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반성도 없었거든요. 네. 화가 나는 거죠, 당연히. 그 화가 다 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풀릴 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뭐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부산 와서 네. 그 뭐 떡볶이 시장에서 먹고. 떡볶이 예. 드시고 가신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부산 시민들은 보고 있죠. 이 정부가 부산을 어떻게 그렇죠. 대하는지, 부산의 어떤 것으로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는지 보고 있을 뿐이지 아하. 지금 부산 시민들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평가가 올해 총선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선 민심 상황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초 의원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부산 민주당에서 어렵지만 꿋꿋이 잘 이겨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